눈니쌤입니다. 오늘은 수업 실현에 이어서 심층 면접의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심층 면접 총 40점 만점에 38점대의 점수를 받았는데요. 1점, 면점, 감점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 높은 점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현역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어서 심층 면접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 만족했던 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심층 면접이 너무 어려워서 서브 스터디도 따로 진행을 했거든요. 수업 실현은 뭔가 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심층 면접은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 제가 아예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입을 뻥끗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혼자 공부하면서 찾은 심층 면접의 노하우들에 대해 마구마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자신만의 생각을 서론에 말하기입니다. 우리 심층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본론 하나하나의 논지 논거가 일목요연하게 짜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논술에서 서론이라고 하면 글자 수만 채우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에 심층 면접의 서론은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말하는지에 따라서 심사위원분들이 저를 눈여겨보시기도 하고 또 앞에 면접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그냥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심사위원님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서론을 말할 때 자신의 생각과 함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논술의 당연한 서론 같은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읽었던 책이나 혹은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뉴스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자신의 생각을 서론에 말한다면 더욱더 심사위원님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저도 코로나 시대의 선생님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가 1번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때 훌륭하신 선배 교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배 교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동을 표하면서 서론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심사위원분들이 아래쪽을 보고 계시다가 저를 쳐다봐 주시더라고요. 저를 갑자기 쳐다보셔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만큼 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집중해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을 얻어서 이어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을 녹여낸 자신만의 서론을 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력한 예상 문제로 뽑았던 것 중에 하나 아동학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사회적인 사건들을 말하면서 서론을 시작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최근 보호받아야 하는 하나의 작고 소중한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는 믿기 힘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를 꿈꾸는 저로서는 이 일에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사로서 교육 현장에 나아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더욱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처해야 하는 행동 요령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과 함께 나의 생각과 그리고 그 당시 시사나 뉴스들을 함께 서론에 말한다면 내가 얼마나 교육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위원분들께 더욱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경험을 담은 서론을 말한다면 심사위원님들도 더욱더 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실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나만의 신박한 활동명 정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심사위원님들께 내가 얼마나 교육 현장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의 특별함을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활동 하나도 나만의 활동으로 이름을 바꿔서 내 경험을 제가 실제로 고민해봤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지갯빛 책나라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층 면접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는 학생들과 함께 무지갯빛 책나라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어린 시절 실제로 참여했던 독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에 맞게 짜여진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모두 다 읽게 되면 학급 문고에 자신들이 원하는 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독서 편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골고루 얻게 되어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한 활동을 심사위원님들께 내 경험과 생각을 녹여내어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활동 중에 하나는 31일의 기적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요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언어 문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31일이라는 시간 동안 교사가 정해준 바르고 고운말 문장을 친구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은 반이라 너무 기뻐. 혹은 와, 너 오늘 발표를 잘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 이렇게 고마움이나 칭찬을 나타내는 문장을 서로서로 하루에 3명씩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무래도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칭찬하는 말에는 인색하고 어색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일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서로서로에게 좋은 말, 바르고 고운 말을 해주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래퍼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31일 동안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다면 스스로 내면화되어서 31일 이후에도 학생들 스스로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실제 교직에 나아갔을 때 하고 싶은 활동을 한 가지 이상은 꼭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서울 심층면접 문제에는 매년 선생님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이때 내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실제 교직에 나아갔을 때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관과 가치관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보여드린다면 나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더욱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신박한 활동면들을 만들어서 심층면접의 논지 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파일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실제로 심층면접 1번 문제에 코로나 문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교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신체 활동을 논지 논거로 활용하였어요. 하지만 이때 제가 논지에서 하루하나 챌린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심사위원분들이 하루하나 챌린지가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나 챌린지를 실제 제가 실습에 나갔을 때 학생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고안해낸 방법이라며 제 경험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내가 생각한 활동명과 그리고 실제 내 경험을 함께 녹여내어서 더욱더 풍부한 답변으로 고득점하실 수 있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 눈 마주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저게 뭐야?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가장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이 가장 높으신 교장 선생님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를 50% 비율로 쳐다본다면 각각 오른쪽, 왼쪽을 25% 비율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간혹 선생님들이 직답형을 구상하실 때 눈알을 굴린다던가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다던가 책상으로 손가락을 툭툭 친다던가 이렇게 본인이 긴장했을 때 나오는 행동을 무심코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아무래도 세 분의 교감,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면접관님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상을 할 때 태도가 어떤지도 보게 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촬영하여서 내가 혹시 긴장되거나 떨릴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사소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말끝을 흐리지 말고 끝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간혹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뭐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시던가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자신감 없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을 깔끔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는 히터를 틀어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소 목소리보다 더욱더 크고 또랑또랑 또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직 1차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2차를 준비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도 1년 전에 아직 결과도 모르고 내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2차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카페 글을 보니까 저 1차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2차를 준비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1차 떨어질 것 같은데 2차 준비하며 친구들에게 민폐가 아닐까요? 이런 고민하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서 알게 된 성공 한 스푼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컵을 들고 있어요. 이 물컵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200g? 250g?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이 물컵을 내가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일 거예요. 이 물컵을 내가 30분만 들고 있는다면 굉장히 가벼운 물컵이겠지만 내가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이 물컵을 들고 있는다면 아무리 가벼운 물컵이라도 너무 무거워서 팔이 아프게 되겠지요. 이것처럼 우리의 고민과 걱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고민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끙끙 앓게 되면 언젠가는 그 고민과 걱정이 나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게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1차 결과는 이미 나의 손을 떠났잖아요.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1차 결과와 상관없이 2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과 경험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교육 현장에 나와 동료 선생님들로 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차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2차를 준비하는 것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서 2차 준비를 열심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당하다 보면 어느샌가 금방 이 시기도 지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스터디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차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2차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기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